이 소설은 시인장, 망갑, 흉인조로 넘어가는 시리즈물이고요. 각각의 작품마다 별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다라메 기관이라는 비밀 조직이 배경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작품인 시인장 같은 경우는 마다라메라는 것이 진짜 그냥 배경 설정이지만 망갑에서는 특정 인물의 핵심 요소로까지 등장을 하고 이후 작품을 위한 떡밥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망갑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설명드렸으면 하고요. 일부 마다라메 기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세부 설정은 최소화하려고 하니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배경이 되는 장소와 함께 등장인물 소개로 넘어가 보려 하는데, 보시는 지도가 마한갑이라는 건물과 주변 환경이고요. 강 위에 띄어져 있는 다리를 제외하면 주변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게 된 사람들의 사연을 한 명씩 소개해 드릴 텐데, 우선 하무라와 겐자키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고요. 둘 다 신코 대학의 미스터리 에오의 회원이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럼 이들이 이곳에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전작이었던 시인장의 살인에서 갑자기 좀비들이 발생한 사건의 배후가 마다라메라는 기관과 연관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중 여기 있는 마한갑이라는 시설에서 그들이 초능력을 연구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된 두 사람은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초능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은 이곳까지 오게 되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마을은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통제하듯 막아놓은 모습이었고요. 경고를 무시하고 안쪽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텅 빈 마을에 여러 명의 외지인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소개부터 드렸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마을이 있긴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각각의 사연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런 말인 건데, 도이로와 구키자와라는 학생들만이 사킴이라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예전에 이 마을에 살았었다는 도키노는 너희들이 사키미님을 어찌 아냐며 마을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니 마한갑까지 한번 가보자며 길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한갑이라 불리는 건물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맨 먼저 우수이라는 남성이 등장하며 왜 전화가 터지지 않지 하며 불만을 늘여놓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핫토리라는 여성은 주변이 어수선해서 곰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다며 단발짜리 산탄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망갑이라는 장소는 주변에 주민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게다가 산탄총도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우수이라는 기자가 예언자를 만나러 왔다는 거고요. 예상하시겠지만 그 예언자는 사킴이라는 여성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한갑에서 마다람의 기관이 연구한 초능력이 바로 예언 능력이었다는 건데, 주인공 일행과 사람들이 사키미를 만나보니 그녀는 이미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고요. 그녀는 못 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더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왜 있는 거냐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상하죠?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건가 싶은 건데, 알고 보니 예언자인 사키미가 앞으로 이틀 동안 이곳에서 남자 2명, 여자 2명, 총 4명이 죽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고요. 그게 누구인지까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죽는 게 자신이 될까 싶어서 마을 입구를 틀어막고 대피를 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여러 명의 외지인들이 마을에 찾아오게 된 상황인 건데,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연치 않게 이곳에 오게 된 거지만 도이로와 구키자와라는 학생들은 사키미를 만나겠다며 찾아온 것이라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인지 알고 보니 도이로라는 아이 또한 예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사키미처럼 미래를 말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림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키미는 말로써 미래를 예언하고 도이로는 미래를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말인 건데, 사키미는 도이로라는 아이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순간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연달아 도이로는 이번에 자신이 그린 그림이 이상하다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엔 불타고 있는 다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갑자기 정보량이 늘어났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두 사람이 진짜 초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키미는 이틀 동안 이곳에서 사람들이 죽을 거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이곳을 떠나면 되는 건데, 이번엔 도이로가 다리가 불타는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인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사키미의 예언이 두려워 마을 밖에서 다리에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인 건데,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남은 이틀 동안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4명이나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한갑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고요. 다음날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도이로의 모습을 보면 스케치북 전체를 갈색과 검은색만으로 칠한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제 불타는 다리를 그린 도이로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별다른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았고요. 우수이 역시도 혹시나 이곳을 벗어나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며 주변을 둘러보다 갑자기 일어난 지진에 암벽이 무너져 흙더미에 깔려 죽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키미의 예언 중 하나가 실제 이루어진 건가 하며 어리둥절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도이로의 그림을 다시 보니 갈색과 검은색만으로 그려진 그림은 무너진 흙더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사람들은 진짜 예언자나 예지 능력자 같은 게 존재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한갑 건물 안쪽의 단면도와 일부 설정 같은 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구조는 보시는 것과 같이 1층과 지하로 나뉘어져 있고요. 예전에 실험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문은 두껍고 모두 방음 시설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전구의 불빛이 약하고 벽면에는 곰팡이가 쓸어서 벽지가 반쯤 떨어져 있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사키미의 예언이 진짜로 벌어지는 거냐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도키노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사키미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성격 자체가 미신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헌데 중요한 건 우수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라 우연한 자연재해로 죽게 되었다는 거였는데, 처음엔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하토리가 이 근처에는 곰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하자 사람들은 결국 아무 일도 없기를 기대하며 마을 주민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되어서 하무라와 겐자키는 망갑 안쪽을 돌아다니다 옛 실험실에서 어떤 자료를 찾게 되는데, 마다라메 기관의 직원 중 오카마치 군이라는 자가 사카미의 예언을 정리해 놓은 글이 남겨져 있었고요. 오래전에 연구는 중단되어 사람들은 떠났지만 이후 사키미가 말한 예언들은 실제로 맞아떨어져 왔다는 걸 두 사람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다라메 기관에서는 사키미를 통해 예언과 관련된 실험을 했고, 기록된 예언 또한 지금껏 모두 적중했다 이 말인 건데,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겐자키는 방을 청소한 후 진짜 사키미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얼마 후 무언가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오더니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도이로가 스케치북을 들고 온 겐자키를 급하게 흔들어서 깨우게 되고요. 잠에서 깬 겐자키는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끼며 자신이 가스 중독에 쓰러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도이로가 그린 그림에는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곁에는 작은 동물이 누워져 있는 게 그려져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침대 밑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쥐 한 마리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겐자키는 분명 청소할 때까지는 쥐가 없었는데 이게 어찌 된 거지라며 의아해하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도이로가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겐자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건데, 상황만 봐서는 실제 그림과 같은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였고요. 겐자키는 도이로에게 너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 물으니, 도이로는 어릴 때부터 갑자기 정신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는데 깨어보면 자신이 어딘가에 미래를 예견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도이로는 어떤 형태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기보단 갑자기 정신이 나갔다가 깨어나 보니 손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런 말인 건데, 도이로가 돌아간 후 자신이 겪은 상황을 되돌아본 겐자키는 우수이가 죽은 것도 자연재해였던 것처럼 자신 또한 사고로 가스에 중독된 거지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있는 모습으로 넘어가는데, 겐자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혹시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시다의 아들인 준은 오늘 창고에서 죽은 쥐를 발견했는데 다시 가보니 없더라며 이상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헌데 그때인데 도시로가 무언가에 씌인 것 마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고요. 얼마 후 붉은 점들 사이로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목을 쥐고 괴로워하는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한 사람들은 도시로가 또 한 번 미래를 보았구나 하며 이곳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자며 일어서게 되는데,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사키미의 방 앞에 붉은 꽃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사키미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고, 문 밖과 마찬가지로 방 안에도 화병에 꽂혀있던 붉은 꽃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이로가 그린 그림과 같은 상황이 재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사키미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구조대가 오기 전까진 기력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방 안에 있던 찻잔에 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 사키미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헌데 이렇게 되자 제일 의심을 받은 건 바로 하토리였는데, 그녀 외의 사람들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사키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이고요. 방 안에 흩어진 꽃이라든지 마시던 차 또한 모든 게 하토리가 준비해 놓았다는 걸 알게 되자 그녀는 제일 먼저 범인으로 의심을 사게 됩니다. 헌데
좀 더 조사를 해보니 문 앞에 떨어진 꽃은 방 안에 있던 꽃과 형태가 달랐고요. 사키미가 마신 듯 보이는 독약 또한 방 안에서 발견이 되어 버리는데, 범인이라면 굳이 남기지 않아도 될 증거들이 발견이 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하토리가 지금 상황에서 굳이 사키미를 죽일 동기 자체도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쓰러진 사키미가 다시 정신을 차리길 기다리기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하토리는 사키미를 자신의 방으로 모셔와 간호를 하게 되고,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식당에 모여 사건에 대해 언쟁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면 일부는 이게 예언과 예제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쓰러진 사키미의 모습을 도이로가 그대로 그려놓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언쟁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도이로에게 내일 아침까지만이라도 방에서 나오지 말고 그림도 그리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구키자와는 발끈하며 식당에서 그림을 완성하긴 했지만 그 그림은 아침부터 그리고 있었던 거라고 말을 하며, 범인이 도이로의 그림을 보고 상황을 흉내낸 걸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도이로는 스케치북을 내려놓더니 사람들이 원하시면 그러겠다 말한 뒤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구키자와는 쉽게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자리에 앉으며 화를 삭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녁 10시 15분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구키자와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15분가량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게 되고요. 오지는 10시 50분에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선 뒤 11시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인 도키노는 11시 20분에 자리에서 일어나 5분도 되지 않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냐면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말을 해보자고 했기 때문이고요. 도중 하무라는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를 적어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40분에 자리를 비운 시시다와 아들 준이 11시 55분이 되어서 돌아오자 모든 대화는 마무리가 되는데,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가 않았고요. 어수선한 소리에 하토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이제야 대화가 끝났냐며 사무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파랗게 질린 하토리가 다시 사람들이 모인 식당으로 뛰어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사무실에 보관 중이었던 산탄총이 사라지고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불길한 생각이 든 사람들이 도이로의 방으로 뛰어가 보니 방 안은 사용된 산탄총과 함께 엉망으로 헤집어져 있었고요. 가슴에 커다란 총자국이 남은 도이로는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구키자와는 절규를 토해내는데, 너희들이 도이로를 범인으로 몰아서 그녀가 자살한 거라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고요. 하무라가 급히 뒤를 따라 나가보지만 결국은 어둠 속에서 구키자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무라는 도이로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겐자키는 하무라를 보더니 자살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방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산탄총을 가슴에 대고 쏘는 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건 자살일 수 없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사무실에 있는 총을 가지고 지하로 내려와 도시로를 쏜 뒤 방 안을 헤집어 놓으려면 최소 15분은 넘게 걸릴 텐데 왜 범인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고요. 일어난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뒷문 밖으로 알 수 없는 신발 자국이 있기에 따라가 보니 흔적은 근처 벼랑 앞에서 멈춰져 있고 겐자키의 신발이 한 짝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왜 겐자키가 간밤에 자살을 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무라는 어제 도이로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상당히 충격을 먹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요.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자살을 한다는 게 하며 의아해하는 이도 있었지만, 도키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가 두 명 모두 죽었군 하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키미가 예언한 남자 두 명과 여자 두 명 중 여자 두 명은 모두 채워졌다는 뜻인 건데, 정황상 자살을 한 상황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은 건물로 돌아오게 되고요. 하무라는 조심스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숨어있는 겐자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겐자키는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척 꾸며놓았다는 말인 건데,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냐면, 우수이가 죽은 건 명백하게 사고였지만 도이로는 살해당한 게 분명했기 때문이고요. 범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사키미의 예언과 연관성을 찾기 위해 죽은 척 하겠다는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여자가 두 명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예언이 맞다면 앞으로 여자가 또 한 명 죽는다는 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범인이 예언에 맞춰서 살인을 하는 거라면 더 이상 여자는 죽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면은 사키미가 말한 이틀에서 10시간 정도가 남은 때로 넘어가는데, 하무라는 도이로의 방벽에 걸려있는 시계의 바늘이 둘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이게 범인이 방을 흐트러뜨린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겠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방 안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기는 해도 부서진 물건들이 모두 짝을 이루고 있는 반면, 시계에 꽂혀 있어야 할 시계 바늘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인 건데, 이를 확인한 하무라는 겐자키와 함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일전에 조사한 표를 펼쳐 보이며 범행이 가능하려면 어떤 트릭을 써야 했을까를 두 사람은 고민하게 됩니다. 헌데 그때인데 느닷없이 여자의 비명소리가 복도 밖에서 들려오게 되고요. 하무라가 무슨 일인가 싶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 흰색 가운을 거친 누군가가 손에는 긴 창 같은 걸 들고 현관 앞 복도를 지나 계단 아래로 뛰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건가 둘러보는데, 핫토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타나더니 누군가가 갑자기 복도에서 튀어나왔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하무라는 여자의 비명이 핫토리였구나 하며 조심스럽게 그자를 쫓아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헌데 다행인 건 그자가 급히 도망을 치다 바닥에 깔아둔 젖은 걸레를 밟았는지 지하에는 축축한 발자국이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흔적은 도키노의 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고요. 두 사람은 고민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는 창처럼 보이는 나무 막대가 떨어져 있고, 도키노는 실험실이라고 쓰여진 흰색 가운을 걸친 채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헌데 시신의 상태를 보니 젖은 양말이 발에 반쯤 걸쳐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급히 도망을 치다 양말을 벗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며 뇌진탕을 일으킨 듯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왜 그녀가 흰색 가운을 입고 도망을 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고로 미끄러져 죽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헌데 이 일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미 두 명의 여성이 죽은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죽었으니 사키미의 예언이 틀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요. 애초에 도키노가 이번 사건의 범인인데 예언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건물 밖을 돌아다니던 준이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요. 뭔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구키자와가 곰에게 습격당해 반쯤 뜯어먹힌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자, 근데 겐자키는 가짜잖아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면서 연기를 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모습을 감추고 있는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되고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와우. 그러자 사람들은 사키미가 말한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다며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 이때 모습을 보인 겐자키는 놀랄 일은 아직 남았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식당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부터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겐자키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표를 펼쳐 보이더니 범인이 총을 가져와 사건을 벌이고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선 최소 15분은 걸린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겐자키를 보며 그럼 시시다가 범인인 거냐며 묻게 되는데 이 말에 겐자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을 하고요. 자신은 범행 현장에서 왜 시계바늘이 사라졌을까를 최우선으로 고민했다라고 말을 하더니 결국 내린 결론은 두 바늘이 겹쳐있던 시간에 총이 발사가 되었기 때문에 범인은 그걸 숨기고 싶었을 거라고 말을 하며 그게 가능한 시간은 표에서 10시 54분 뿐이고 그러기에 범인은 오지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범행에 사용된 산탄총은 단발이기 때문에 총은 한 번만 발사가 되었다는 건데 시계 바늘이 동시에 부서졌다는 건 바늘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 시간은 10시 54분 뿐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지가 된다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자 오지가 말을 하는 게 네가 방금 사건을 꾸미려면 15분은 걸린다고 하지 않았냐며 나는 10분만 자리를 비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에 겐자키는 공범이 있다면 가능한 트릭이라 말을 하게 되고요. 오지 당신의 10분과 도키노의 5분을 합치면 15분이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겐자키는 다시 처음부터 사건이 어찌 된 건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오지는 그냥 단순한 여행객으로 마한갑에 오게 된 것은 맞지만 사키미의 예언을 듣고 실제로 우수이가 산사태로 죽게 되자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작은 동물과 함께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림을 도이로가 그리는 것을 보곤 만약 그림과 같은 상황을 미리 재현시켜 놓으면 어찌 되는 걸까 하며 창고에 죽어있던 쥐를 가져와선 자고 있던 겐자키의 침대 바닥에 몰래 놔두고 떠나게 됩니다. 헌데 이후 실제로 겐자키가 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했다는 말을 하자 오지는 이게 통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건데 다시금 도이로의 그림을 훔쳐본 오지는 사키미의 방 앞에 붉은 꽃을 뿌려놓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던 거고요. 아시다시피 자신은 꽃을 뿌려놓았을 뿐인데도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이번에는 진짜 되는구나 하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헌데 이때 핫토리가 겐자키의 말을 끊더니 사키미님은 독을 마신 건데 이건 어찌 된 거냐며 묻게 되고요. 이에 겐자키가 말을 하는 게 오지가 문 밖에 뿌려둔 꽃과 별개로 방 안에도 붉은 꽃은 있었던 상황이고 독약 또한 방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사키미가 스스로 자살을 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도이로가 사키미의 손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두 사람은 예언과 예지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사키미는 처음 도이로의 이름을 들었을 때 심하게 동요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말을 하고요.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자신의 예언이 분명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이나 손녀가 죽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먼저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암튼 이렇게 해서 사키미는 자살 시도를 했지만 결국 죽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건 오지가 이때 일로 인해 현장을 꾸미기만 해도 실제 사건이 벌어진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거고요. 반대로 자신 또한 누군가에 의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이로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죽여야겠다 생각하게 된 건데, 문제는 한정된 장소에서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경찰에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이 중 누굴 끌어들일까 고민하던 오지는 누구보다 예언을 신봉하는 도키노가 제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의를 하냐면, 내가 여자를 한 명 죽일 테니 네가 남자를 한 명 죽이라고 말한 다음 서로 알리바이를 맞추자며 계획을 짜게 되었던 건데, 이때 범행이 어찌 되냐면 도이로가 죽었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오지가 10분 동안 사무실에서 산탄총을 꺼내 도이로를 죽이고, 나머지 5분 동안 도키노가 도이로의 방으로 들어가 해집고 나온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여자 한 명은 죽게 되며 오지는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겐자키가 벼랑에서 뛰어내렸다며 가짜로 죽은 척을 하게 되자, 이로써 여자는 두 명 모두 죽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이긴 하지만 이미 여자는 두 명이 죽었다는 예언이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 입장의 도키노는 무리해서 살인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게 되었던 거고요. 불안해진 오지는 이대로 이틀이 지나 혹시라도 도키노가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밝히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도키노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미리 도키노를 죽인 오지는 허둥대며 옷을 갈아입다 죽은 것 마냥 시신을 꾸며놓게 되고요. 자신은 일부러 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지하실로 내려가 자신의 방에 곧장 들어가 숨었던 게 되는 건데, 미리 발자국을 도키노의 방 앞까지 찍어 두었기 때문에 하무라와 하토리는 도키노의 방으로 향하게 되었던 거고요. 손에 창처럼 들고 있던 물건은 곰팡이로 떨어진 벽지를 돌돌 말아서 긴 창처럼 보이게 꾸며 놓았던 건데, 진짜 창 같은 막대를 도키노의 방 바닥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오지는 자신의 방으로 숨은 뒤 말려진 벽지를 다시 펼쳐 벽에 붙였던 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궁지로 몰린 오지는 품에서 칼을 꺼내들며 겐자키를 죽이겠다 협박하게 되는데, 겐자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당신은 지금껏 사키미의 예언이 두려워 살인을 저질렀던 건데 나를 죽이면 지금껏 벌인 행위가 헛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을 들은 오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지가 벌인 사건에 대해선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사키미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는데, 이때 겐자키가 깨어난 사키미 앞으로 나서더니 자신이 추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당신이 독을 마신 건 도이로를 살리려고 했던 행동이라 말을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죽으면서 자기 예언이 맞다는 걸 끼워 맞추려던 거였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묻게 되는데, 겐자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진짜 사키미가 아니고 오카마치라는 옛 마다람의 직원이 연기를 하는 거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저 사람이 사키미라면 도이로라는 손녀가 존재할 수가 없다며 오래전 사키미가 남긴 예언을 자신이 한 것 마냥 저자는 사람들을 속여왔던 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겨진 예언이 없다 보니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으면서 예언을 실현하려 했던 거라 말을 하는데, 이 말에 사키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고요. 겐자키는 그런 가짜 사키미를 바라보며
이번에 내가 예언을 하죠 라고 말을 하더니 마다람의 기관은 자신들의 정보를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킴이 당신의 기록 또한 세상에서 사라지고 예언자라는 이름도 곧 잊혀질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며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인조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망갑의 살인이었는데 상당 부분 축약한 요소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